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233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승진운이 있죠. 승진이 언제 가능한지를 한번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직업운 중에서도 승진운이 있죠. 승진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직업운을 많이 묻습니다. 그 직업운 중에서도 특히 승진운도 빼놓을 수 없는 상담이 됩니다. 자, 이 중요한 승진운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오늘 얘기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턱대고 관성이 직업이니 관성운이 들어오면은 승진을 한다는 통변이 나옵니다. 즉 운에서 관성은 바로 직업을 뜻하죠. 직업을 뜻하니까 관성이 오면은 승진을 한다, 이렇게 통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자, 관성도 와서 승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정확하게 희신이 있죠. 희신이란 거는 운에서 왔을 때 사회운이 좋아지는 운기를 희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희신운을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희신운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희신운이 왔을 때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희신운을 보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사주에 직업운이니까 승진은 또 직업운이니까 무조건 관성이 오면은 직업이니까 승진한다, 이런 통변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관성이 희신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고, 또 그 사주에 희신이 어떤 운인 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승진운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오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주 팔자로 예를 한번 들어서 승진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개축년, 갑자월, 이민일, 개묘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의 주인공이 제가 승진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희신을 알아가지고 그 희신운 때 승진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이 사주가 무턱대고 승진은 직업운이기 때문에 관이 들어오는, 물로 태어나신 분은 흙이 관이죠. 직업운이 들어왔을 때 승진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희신운을 알아가지고 희신운 때 승진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마침 남자 사주에 재성이 들어오면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재성운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결혼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같다는 얘기죠. 사주 형국을 파악해서 이 재성이 흉한지 아니면 좋은지를 알고 나서 이 재성운 때 결혼하시면은 안 됩니다, 흉합니다, 이런 통변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재성이 들어오니까 결혼운입니다 해서 결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류가 생긴 것 같이 승진운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관성이 들어온다 해서 승진을 한 건 아니다는 얘기죠. 관성이 물론 희신이면 승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해서 희신운을 파악한 다음에 그 희신운의 승진운을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도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희신을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영간의 개수 작은 물, 월제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축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개수, 자수, 개수 이뿐이네요. 일간 자체가 큰 물이기 때문에 물기운이 제법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에 식상, 일간의 생합에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인 내가 극하니까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지노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의 간목, 일지의 인목, 그 다음에 시지의 묘목이 있습니다. 월간, 일지는 큰 나무, 시지는 작은 나무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이모간의 병화, 큰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이모간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도 제법 세력이 있죠. 간목, 인목, 큰 나무, 묘목, 작은 나무, 축토, 작은 흙까지. 이러면 내 편의 세력도 일간의 힘도 있고 작은 물도 있고 해서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주에서 이 축토 있죠. 축토는 관이라고 그러죠. 관. 나를 극한오행. 나를 극한오행인데 이 축토가 나를 극할 수 있나요? 물을 막을 수 있나요? 축토는 언땅이고 축축한 흙이죠. 교리고 그 다음에 임수, 개수, 작은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 축토는 축축한 흙이 이 큰 물, 강한 물을 막아낼 수가 없고 흙탕물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이 물기운, 개수, 자수, 임수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뚝방 터져서 흙탕물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축토가 거의 흙이 아니라 물로 변해버리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축토는 나를 극한오행이 아니라 물로 변해버리는 이 많은 물에 의해서 흙탕물이 돼버리는, 흙탕물도 물은 물이죠.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물기운도 강해지고 사주에 보니까 나무도 제법 강하죠. 큰 나무, 작은 나무까지 해서 물을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주팔자는 두 가지 오행으로 된, 원래는 축토가 있어서 이 잡티가 있어서 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잡티인 축토가 물로 변한 흙탕물이 되면서 물이 되면서 이행격, 두 가지 오행으로 된 이행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물, 그 다음에 나무, 수생목으로 된 두 가지 오행으로 된 이행격 사주, 족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두 가지 오행으로 됐다 보니까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일단 물기운도 괜찮고 나무기운도 괜찮고 수생목으로 해서 나무기운으로 집결을 하죠. 수생목 하면서 나무기운으로 자연스럽게 생이 구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기운하고 나무기운이 희신이 되겠네요. 운에서 보면은 좋은 게 물기운, 나무기운. 자, 그러면은 쇠기운은 어떤가요? 작은 쇠보다는 큰 쇠가 오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죠. 종이 깨지지 않죠. 오히려 물기운을 북돋우면서 물은 다시 나무를 생하니까 종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신은 쇠도 희신이 되겠습니다. 쇠, 물, 나무 이 세 가지가 희신이 되겠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수생목으로 해주는 이 나무의 힘을 건들면은 종이 깨지죠. 그래서 이 나무를 건들면은, 원에서 건들면 종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쇠기운은 나무를 칠 것 같지만 금극목을 할 것 같지만 생이오선이라 물을 생하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으로 나무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종이 유지돼서 좋은 운이고. 자, 흙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관성운이 왔을 때 승진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흙이 오면은 물을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수생목이 안 되죠. 나무에게 물기운이 안 가버리기 때문에 종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기운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오면은 나무가 불을 생하느라고 힘이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이 오면은 물기운을 막으면서 종이 깨져버리고, 불기운이 오더라도 사주에 나무기운으로 직결된 힘이 불기운에 의해서 목생하면서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종이 깨집니다. 그래서 기신이 된다는 얘기죠. 관인 흙과 불은 기신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희신은 쇠, 그 다음에 물, 그죠?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형성된 희신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희신이 된다는 얘기죠. 원에서 쇠가 온다든가 물이 온다든가 나무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이 유지가 되니까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의리한 해가 이제 무원년, 기미년, 경신년 이 세 운인 중에서 어떤 해에 승진을 하겠습니다는 질문을 했어요. 자, 무원년은 어떤가요? 무토는 화생토하면서 무토의 힘이 가장 강하죠. 강하다 보니까 이 강한 물을 갖다가 막아버리죠. 토국수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생목이 안 되니까 정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물을 막아버리니까 물기운도 막아버리니까 물을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지가 않고 관운이 돌았으니까 이분이 무토면 관이죠. 평가에 돌았으니까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헛방에 날리겠죠. 희신이 아니니까. 자, 기미운이 왔습니다. 역시 관이 돌았네요. 관이 들어오면 물을 막아버리니까 정이 깨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이 깨지는 희신운이 아니기 때문에. 경신운은 어떤가요? 경신년이 오게 되면 바로 큰 새가 금생수를 하고 수생목으로 이어지는 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희신이기 때문에 이때 경신년에 바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승진운을 볼 때는 관운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승진을 합니다라고 통변하게 되면은 헛방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희신을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희신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희신운에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는 축토가 잡대인데 이 흙탕물로 변해서 이행격 수목 이행격 사주로 희신이 쇠, 물, 나무가 돼서 그 운에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업운 중에서도 승진운이 있죠. 승진운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승진운이 직업운과 관련돼서 운에서 무조건 관상운이 오면은 직업운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승진한다고 통변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정확하게 사주팔자를 뜯어서 희신운을 구해야 그 희신운에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